9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탓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9%, 0.11% 하락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미국의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제한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과 전력 저장 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가 육성키로 했습니다. 또 K-팝 전용 공연장을 건설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82조 원을 투자하고 6만 600명을 채용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 투자액은 69조 1천억 원, 고용 규모는 6만 2,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22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고하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틀째 혼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만 강고합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고하권을 기록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그 흐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인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도 30포인트 이상 빠졌고 문제는 일본 증시도 닷새 연속 하락,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도 43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제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거세게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개인만이 방어했지만 지수는 끝내 60일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무엇보다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급락도 빼놓을 수 없는 재료였겠죠.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질까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년 내로 우리나라 그 주식의 거래량보다는 선물 거래 대금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저 친구는 뭐 아침만 뜨면 선물 이야기 한다 하는데 선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관이 그 사이 이제 2조 정도 하방에 있던 것을 어제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어제 정리를 다 하면서 외국인들도 덩달아 이제 매도를 치면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물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거의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 이제 이 개인들이 물리니까 어제 이제 기관의 공세, 특히 기관들의 연속적인 공세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계속 큰 폭의 하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좀 심했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저점을 갱신하면서 우리에게 거의 중국 증시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추가적으로 신저가를 내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대로 뭐 저는 그 60일 이평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제 부딪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캔들이 일단 60일 이평에 왔습니다. 왔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60일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매매하지 맙시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일 정도 60일 평 자체가 굉장히 상승 중에 잠시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상승 중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60일 평 이 자리보다 높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분 잠시 쉬어갑시다 하고 했는데 쉬어가는 게 너무 많이 쉬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은 지금 장이 정상입니다. 뜰 때 뜨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하락폭에 62% 반등했다가 다시 제자리 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이번 주 지난주 녹화와 이번 주 녹화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에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900 이하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어쨌든 간 유동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190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 시점이고 특히 60일 이평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수는 분명히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5일 이평과 10일 이평의 테드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5일과 20일 데드 크로스, 마지막으로 이제 10일과 20일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10일, 20일 데드 크로스 나면서 주식 자체가 캔들이 모든 이평의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 워낙 매물대가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크게 많이 밀리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900 언저리에서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데, 그 분할 매수 방법은 1900 기준을 두고 1900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줄이는 이런 깔때기형 모양의 매매 기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저점 매수해가지고 1900 가까이에 판 다음 1900을 뛰어넘으면 매수를 많이 가 1900 위쪽으로 물량을 줄이는 이런 깔때기 모양의 매매 기법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그 하락이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의 그 코스피 동향, 최근들의 기관들의 코스피 동향을 보면 인버스를 조금 많이 샀어요.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에 샀는데, 최근에 기관 샀는 비율에 비해서 이제 주 기관들의 샀는 모양을 보면, 기관들이 역시 이제 그 2등 주식 중에 굉장히 이제 그 실적이 동반되고 경쟁력이 동반되고, 특히 이제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낙폭 과대 종목 중에 2등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매수 종목 최근에 5일 보면요. 그 매도 종목 보면 그 사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뜯었던 자동차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금액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동향을 봤을 때 크게 여러분께서 크게 영향을 끼칠 거는 삼성전자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기아차 같은 소수 몇몇 종목 빼놓고는 크게 매도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매도한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선물에 연동돼 가지고 주식을 실어서 매도한 게 아니고 연동돼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순매도나 순매수나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한 5억,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이 지금 뜨는 거는 제가 볼 때 몇몇 종목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익을 말하다에 수급에 대해서 확실한데, 정확한 수급의 규정을 제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형태로 봐서는 지금 장 자체가 외국인 기관들이 선물에 연동되는 종목, 선물에 연동됐다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박미라 앵커님 말했던 초대형주 그런 종목들의 하락인데, 그런 데 하락 종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종목의 하락들은 제가 볼 때는 221 2평에서 분기점의 이격도를 보고 주식을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장 자체는 또다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변곡점에 와 있는 부분이 일목균형표로 보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전환선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멀리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겹칠락하는 습관이 있다. 그 겹치는 습관절에서 변곡점이 될 것인데, 그 변곡점이 구름이 바뀌는 전후가 될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름이 바뀌는 전후가 곧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거는 지금 지수, 그러니까 190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자체가 무게중심 하방으로 있어가면서 무게중심이 전체적으로 조금 틀어놨습니다. 무게중심이 250까지 올려놨어요. 200까지 50까지 올려놓으면서 지금 전체 개인들이 총 콜 비중이 한 300만원 정도 마이너스, 한 포지션당 300만원 마이너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었는 이 자리까지 밀어버릴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자리에서 그 245 이상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점에서 당기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수는 조금이나마 양봉이 나오면서 아니면 지수가 플러스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짧게 치시면서 계속 그런 매매 기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시황이 3일 내로 안 맞으면 그는 시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00 빠진다, 3주 전에 켜놓고 1900이 지금 빠졌으니까 내가 말했지 않나,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을 보는 시황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 자체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삼성전자의 영향,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다시피 221 입평에서 항시 업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0만 원 이하는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플러스 나는 부분에서 저는 오늘 장 자체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뭐 물론 마이너스더라도 캔들이 플러스 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장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장의 장차의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고 61일평 자체가 오늘부터 계속 조금 둔탁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했지만 이번 주 남은 주와 다음 주까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 하더라도 저점 매수가 1900의 저점 매수를 굉장히 철저한 분할 매수 장중 저점 가격에서 사지면 사지고 안 사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뭐 당연히 빠지는 곳에서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빠지는 곳에서 빠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빠지는 형태 모양이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조금 빠져봐야 한 10포인트 전후에 1961, 2에서 브레이크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일단 그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현금 이제 50% 이상을 항시 주문하셨듯이 일단 갖고 있는 주식 1등 주식은 갖고 있고 그 반면에 잡주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은 여러분에게 이제 서서히 우량주를 매수할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는 표를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등 주식 사자, 두 번째 축사 사자 공부하자, 세 번째 선물로 꼭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서설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제사상에 여러분 부러진들 쳐든지만 압니까? 여러분 장구장이 잡주로 득실을 거리고 장구장이 많이 났으면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수록 여러분께서 항시 어떻게 해요? 1등 주식 조상님이 나에게 1등을 물려주셨는데 내가 주식도 1등주 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인데요. 항시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CNTV 보면서 즐거운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발굴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 개별주 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SH에너지화학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9월 3일에 추천을 받은 바 있는데 목표가까지 거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계속 홀딩 해봐도 될까요? 예, SH에너지화학은 어제도 장 마감에 주가를 끌어놓고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셰일가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 SH에너지화학의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 자체가 테마나 아니면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기가 몰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 셰일가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과거 그 테마주들의 특성이 대부분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주가의 상승을 이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 1650원 잡아드렸는데요. 순간적으로는 뭐 그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상승 노리시면서 목표가나 목표가 이상 한번 목표 잡아보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가 1,650원이었는데요. 그 이상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뭐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는 거의 움직이는 쪽이 이쪽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뭐 전문가들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차피 기업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 상황이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거의 이쪽으로만 매기가 몰리고 있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나 아니면은 또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서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또 움직인다고 해서 그쪽만 쫓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차라리 좀 선취매를 해놓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책 관련해서 그 순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특정 후보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종목군들이 꺾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출마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뭐 얘기가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등락을 거듭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그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만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죠.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요번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다 상승세를 탔고 또 어떤 종목은 나도 관련주다 해서 전부 다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그 수급 주체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땡긴 종목은 미래산업이나 그다음에 오픈베이스나 요런 정도의 두세 종목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더 깊게 나와버리거나 덜러리 수준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급 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포지션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제 판단에는 안철수 관련주는 따라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제일 강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정치 테마의 특성상 추격 매수는 결국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고 또 고점에서 주가가 출렁거릴 때는 개인들이 대응을 하기가 힘든 형태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은 새롭게 어떤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선취매를 해놓고 기다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 또한 뭐 일단은 그 길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만큼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의 대응을 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테마주 추격 매수보다는 선취매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모나미인데요. 네. 이 모나미는 사실 과거에 그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정책으로 내놓은 노인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출산 관련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구직자 관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연관성은 별로 없지만은 일단 수급 주체가 그렇게 몰리면서 박근혜 관련주로 구분이 돼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고 약 3월 달부터 주가가 내린 다음에 이제 뭐 7, 8월 달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적 이슈하고 맞물려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뭐 이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실제 주가 진행에는 이런 것이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박근혜 관련주는 순환매가 들어와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사형제 폐지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하고 관련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사형제 폐지냐라고 얘기가 나오실 수 있는데요. 네. 사형제 폐지가 지금 시장에서 대선 이슈로 나서고 있습니다. 즉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네.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보 진영 측에서는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사형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보수 진영 측에서는 다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식적으로도 사형제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뭐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선진국을 못 가더라도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또 박근혜 후보는 뭐 제가 이 남녀 구분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네.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 공감대가 지금 사형제를 원하는 쪽이고 대선 이슈에서 그것이 부각된다라면은 결국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움직임이 없는 박근혜 관련주 쪽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선침해를 해놓은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정답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대응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의 움직임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조정을 줄 때 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데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4,500원에서 4,700원대 좀 나누어서 사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그 위쪽에 고점 저항인 5,300원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4,000원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나미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엉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ECB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증시 시장이 제한된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연 다시 한번 주도주 출현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른 점검을 일단 좀 해보았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봐서는 주도주가 출현하자고 하면 일dig의 편성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동안 실적상으로 주도주 후보군에 속하는 IT와 자동차들이 개별적인 불안 요인이 좀 나타나면서 다소 불안한 감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또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과 관련한 특허 소송이 패소가 되면서 포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슈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주도주가 출현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이러한 때는 보호무역 주의 이슈와 연관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발행을 해서 그런 연관된 그 이슈에 좀 자유로운 비제조업이라든가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수출 대상국 비주력 산업에 경쟁하는 산업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출현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장 신한금융투자의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 추천 종목은 우선 네. 코스닥 시장의 컴투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타이니팜이나 프로야구 등 기존 게임이 흥행을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신작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인프라 개선과 함께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하반기에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서 최근의 조정을 기점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으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포스코의 자회사인데 포스코의 조각량 확대에 따른 포스코향의 매출이 증가하고 화성 부산물의 외부 판매 확대로 외형 성장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2차 전지 음극재나 그리고 석탄 화학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도주가 없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다소 중소형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캠텍과 컴투스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정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1900선 이탈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앞서 1900선 내주는 건 지난 시간부터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1850선 지지라고요. 오늘 좀 추가 하락이 나올지 반등이 나올지 단기 전망 그리고 중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만 만약에 예측하라 그러면은 네. 저도 확실하게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흐름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1850선은 이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어떤 그런 시황은 7월 25일에 기록했던 바로 그 저점이 중기 바닥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1850선도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1850선도 내줄 것이다. 이렇게 거의 저는 확신에 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시 수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도가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가 만기인데요. 한때 그 7월 10일에 누적 순매도가 27,000계약까지 갔었다가 누적 순매수가 8월 9일에 5,000계약을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누적 순매도가 무려 23,000계약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에 기록했던 누적 순매도 27,000계약과 비교했을 때 불과 이제 4,000계약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9월 5일에 바로 어제였죠. 하루 만에 8,000계약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 아주 그냥 좀 위험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21일이었죠. 그때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전달했었냐면은 최소한 1900선을 이탈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치는 추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사실은 고가가 1961포인트였었고요. 저가하고 종가가 거의 비슷했었는데요. 1940포인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방송을 들으시고 제 조언들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현물이든 파생이든 아마도 위험가지라든가 수익 추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어제가 1874.03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이게 종가가 저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1850선 라인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오늘 지수가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또 프로그램이 또 뜻밖에도 또 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1850선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8월 21일이었죠. 이날이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바로 이날인데요.
이날 이미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이때 분명히 그랬죠. 1900은 분명히 깨진다. 1850선 이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일찍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제 조언들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좀 위험 관리에 성공하지 않았나 보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850선 무너질 거라고요. 그러면 바로 무너지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며칠 뒤에 무너지든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물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주 무지막지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2일에 27,000 계약 순매도 라인이 이제 이 구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한때 5,000 계약 그냥 누적 순매수가 나왔다가 어제 23,000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제는 해외 증시보다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해외 증시가 여기서 뭐 반등이 다시 나오든 더 떨어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해서 줘서 선물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게 뭡니까? 프로그램 매도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은 구태여 사지 않겠죠.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나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매수가 나오고 최근에 그런 흐름이 딱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포인트는 뭐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하나 매수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늘 선물에서 매도하면은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해주면 약간 좀 지지되는 그런 라인인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1850선 이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비중 계속 0%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쯤 늘려볼 수 있을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예, 이제 저는 사실 그 고점 저점을 상당히 일찍 예측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일찍 말씀드려 보면 항상 매일같이 서울경제TV 시청하신 분들이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하루나 이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저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분명한 건 뭐냐? 물론 제 예측이 적중한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점 아직 멀었으니까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때 그 8월 중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1950에서 1975선 사이에서 절반이나 전부 다 던져라. 그러고 나서 약간 밀렸을 때 만약에 여기서 다시 1950을 넘어가면 약간 느리지만 결국은 1950 밑에서는 줄여라. 그리고 1900 깨질 때까지 웬만하면은 전업은 어떻게 합니까? 많아야 10% 아니면 0. 직장인은 이미 1925 깨졌을 때부터 계속 0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냥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그때 매수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하여간 7월 말에 제가 중기 저점 잡아드렸고요. 8월 중순에 단기 고점 또 잡아드렸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단기 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대로 계시기 바라겠고요. 코덱스 인버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예, 워낙 싸게 잡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주만 하겠다. 그러면 10%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0% 하긴 좀 약간 아쉽다. 그러면 한 10% 정도 할 수 있는데 개별주 정도만 가볍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쉬셔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저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어떤 팁 준비하셨습니까? 네, 주식의 지배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지배자는 노예하고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하고 지배자하고 차이가 뭐냐? 최근에 시장을 봐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봄에 한 2,000선 이상에서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1,800선에서 손절을 해요. 다시 또 1,900선 근처로 가니까 매수했다가 다시 또 7월에 또 손절하고 또 최근에 또 1,950선 전후에서 또 매수했다가 또 다시 최근에 손절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노예거든요. 왜 노예냐? 시장을 못 봐서 그래요. 지배자들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 시장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업종 테마 종목 이 순서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내가 주식시장에 가담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종목을 보면서 순서대로 보는데 노예들은 맨날 차트만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갖고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결국 개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지수에 따라서 비중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수가 올라가도 100%, 내려가도 100%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절대적으로 엄사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주셔도 여러분들 지배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차트만 보면서 그냥 종목 찾거나 항상 100% 비중인 분들 그리고 손절가 무시하는 분들 고치 뿌리면서 물타기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순서만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식 비중 0% 유지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개별주 매매 희망하시는 분들께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웬만하면 0%인데요. 만약에 네. 그래도 매매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단기적인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메디포스트입니다. 078160인데요. 제가 이제 바이오가 번식하는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이틀 전에 제가 그런 어떤 팁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이 바이오가 움직일 절호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매수가 대비 손절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플러스 20% 정도인데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메디포스트는 지금 들어가면은 뭐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크게 내려갈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전업 투자자들만, 직장인들은 반대합니다. 이분들만 공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간밤 글로벌 증시는 모두 횡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낙폭이 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은 전중 후강장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1870포인트까지는 일단 오픈을 하되 187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 박스권 대응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우리 코스피 증시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속된 매도 속에서 조정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고 또 조정 압력도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우리 코스피가 일단 1870포인트 지수 밴드 하단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폭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좀 염두를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수록 소신껏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경기 위축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과 또 기대했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이 예상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따른 실망감과 또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가 또 앞으로도 지금 관망 쪽으로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후에 대한 코스피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낙폭과대인 종목들, IT 부품들 혹은 철강 업종들 그리고 증권, 건설, 금융에 대한 지수 트위터 관련 업종들도 몽땅 일단 뭐 낙폭이 좀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권을 한번 가져가지고 오늘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인트론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좀 최근 들어서 좀 단기간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중수 트레이더에게 적합한 단기 매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제약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 쪽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물론 거래량과 그리고 인위적인 그 박스권 저항 구간대에 걸려 있는 모습이지만요. 지금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2,9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레벨 형성 과정 테스트를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 이전 고점 자리에서 만들어졌던 이 고점 자리는요. 이전에 만들었던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저항이 두텁지 않아서 추가 상승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초가 베팅 종목, 시가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정 매수 주가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이 한번 시초가 베팅 종목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8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인트론 바이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어제 추천받은 유니더스 이 종목도 AS 부탁드려볼게요. 네, 유니저스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제가 적정 매수 주가가 1,750원이라 그랬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체결이 됐습니다. 어제 시가 기준으로 베팅을 하셨던 투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한 1,815원 근처에서 이제 베팅이 들어가셨을 텐데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930원은 일단 변함이 없습니다. 원체 지금 매물 저항을 막고 또 오히려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주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낙폭적인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조정폭을 확인하고 오히려 좀 반등이 되는 게 하루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 목표가 1,930원 제시 그대로 똑같이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유니더스는 기존의 전략대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GS 리테일 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AS부터 해주시죠. 예, 그 전일 시장이 조금 눌림을 주면서 네. 이 종목 역시 지수 영향을 조금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는 조금 이탈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재매수는 급하게 서두르시기보다는 이런 전고점 자리나 이런 이평선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다시 한 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네. 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국내 시장 지배력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글로벌 영업 능력이 레벨업하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해외 성장성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광고 대행사 M&A 전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계열사인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그와 동시에 자체 광고 사업 확대를 위한 또 M&A 전략 강화는 이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최근에 미국과 또 중국에서 광고 대행 인수를 하면서 선진 시장에서 광고주도 확대하고 또 신흥 시장에서의 영업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계열사 중심의 광고 물량 확대 단계에서 현재는 글로벌 우수 인력 확보와 또 M&A 전략을 통해서 자체 사업 기반 강화를 하는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동사의 글로벌 광고 영업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M&A 전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광고 대행 지배력 강화와 또 마진 개선 여력 등으로 상승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광고 시장에서도 2012년 도입된 민영 미디어 랩이 정상화되면서 동사의 시장 입지 강화와 또 매체 대행 수수료 인상으로 마진 개선 그런 부분 여력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일단 현재 기관계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매도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기관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들어온 물량들은 일단 단기성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현재 이런 수급 동향을 보면 주가 상승 시 추가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물량들도 남아 있다라고 본다면
뭐 향후 상당히 양호한 수급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일단 한 단계 상승한 후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당히 기간 조정을 많이 가져다 준 종목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단 하단 17,000원에서 뭐 상단 약 한 22,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충분히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앞에서 수급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익에서 반등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큰 기간의 매수세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간의 매수세가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앞서 모습을 보신다면 이평선들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평선들의 이격, 뭐 중장기 이평선들의 이격을 모두 줄인 후 다시 한 번 더 정배열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이평선 하나하나가 밑으로 뭐 주가가 하락할 시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래로 든든한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보시면 상승 추세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큰 추세로 봐도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지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의미 있는 21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가는 22,000원에서 약 25,000원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 손절가는 21선 조금 아래인 약 한 19,5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상당 가격인 22,000원 보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1기획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